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파 이동 흐름과 밀집도를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 때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는 데 활용될 전망입니다. 내용이 복잡한 약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불공정한 약관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도 설탕처럼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연구팀은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사이언스 투데이 시작합니다. 국내 연구진이 다중 밀집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인공지능을 활용해 인구 이동과 군중 밀집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대규모 축제나 행사, 도심 교통 혼잡 완화뿐만 아니라 감염병 확산 대응에도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권석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존의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은 특정 지역의 인구수나 지역 간 이동량 중 하나를 활용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람들이 서서히 모이는 상황에서는 위험 신호를 포착하는 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국내 연구진이 개발한 AI 기반 군중 밀집 예측 시스템은 바이모달 학습 방식으로 인구수와 이동량을 복합적으로 분석합니다. 특정 지역에 몇 명이 머는지 정점 정보와 지역 간 인구 이동 흐름이라는 간선 정보를 함께 활용했습니다. 이를 통해 단일 정보만으로는 놓치기 쉬운 위험 신호까지를 잡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재 상황뿐만 아니라 미래 위험까지 내다볼 수 있는 눈을 AI에 달아준 셈입니다. 특히 3차원 대조 학습 기법을 적용해 공간과 시간의 변화를 함께 고려했습니다. 가까운 지역은 더 밀접하게, 시간상 인접한 순간은 비슷하게 학습시켜 단순히 현재의 인파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사람들이 어떤 패턴으로 몰릴지 예측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예측 정확도는 기존 모델보다 최대 76%까지 향상됐습니다. 연구진은 대규모 행사의 혼잡도를 완화하는 것은 물론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응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은 인구가 밀집된 환경에서 더 쉽게 전파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기술을 통해 어디에서 얼마만큼 인구가 밀집될지를 예측할 수 있으면은 감염 경로나 가능성을 더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겠습니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군중 밀집 예측 기술이 다중행사 등에서 사고를 방지하고 현장의 안전성을 높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권석화입니다. 약관은 사업자가 일방적으로 작성한 문서로 사업자에게 유리하거나 내용이 모호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막심한데 불공정 약관을 빠르고 정확하게 검증하는 인공지능 기술이 개발됐습니다. 이성규 기자입니다. 건강을 위해 무심코 등록한 헬스장. 하지만 환불이 어렵거나 위약금이 과도해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피해 대부분은 소비자들이 미처 확인하지 못하고 동의한 불공정 약관 때문인데 불공정 약관으로 인한 분쟁 시정 권고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그 원인인 약관 자체를 고쳐야 합니다. 그런데 불공정 여부는 미세한 표현의 차이로 결정나 심사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심사 인원수는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2024년 1년 동안 1,430건이 접수가 됐습니다. 실제적으로 민원을 처리하는 직원이 13명인데 그렇다고 하면 1년에 처리하는 민원 건수만 1인당 한 110건 이상 된다는 이야기가 되지요. 이런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 기업이 인공지능 약관 심사 플랫폼을 개발했습니다. 이 플랫폼은 한국어에 특화된 대규모 언어 모델을 기반으로 약관의 불공정 조항을 식별합니다. 또 심사 결과를 자동으로 생성해 민원인에게 알리는 역할도 수행합니다. 최근에 거대 언어 모델의 좋은 성능을 또 공공 영역, 특히 공정거래위원회와 같이 여러 민원인분들의 권익과 피해를 예방하는 서비스에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저희 모델을 적용하게 되었고요.
깨알 글씨와 어려운 법률 용어로 꼼꼼히 읽지 않으면 불리한 계약으로 이어지는 불공정 약관. 빠르고 정확한 인공지능 약관 심사가 실제 소비자의 권익 증진으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YTN 사이언스 이성규입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 초대형 산불에서 보듯 기후 위기 속에 무력해진 재난 예측 시스템을 보완할 방안은 없을까요? 인공지능 AI 융합 기술이 주목받는 가운데 예측 불가능한 재난에 맞설 수 있을지 살펴봤습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3월 경북 지역을 덮쳤던 동시다발 산불입니다. 순간 시속 27m에 달하는 강풍과 평년보다 높은 기온은 산불을 초고속 대형화시켰고 기존의 예측 시스템은 이러한 이상기후 현상을 따라잡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극한 환경 속에서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전통적인 예측 모델을 대신할 인공지능, 즉 AI 융합 알고리즘 개발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이른바 AI 하이브리드입니다. AI가 과거 대형 산불의 데이터는 물론 지형과 나무 종류, 극한 강풍 데이터까지 복합적으로 학습하도록 하는 게 목표입니다. 산불 발생 시 불과 몇 분 만에 화선의 확산 경로와 속도뿐 아니라 마을 도달 시간까지 예측할 수 있습니다. 기후변화로 대형화되고 연중화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개발하고 있는 그 AI 확산 예측 프로그램은 기상의 악조건을 저희가 바로 수신해서 바로 반복해서 학습을 통해서 빠르게 예측하고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기존의 정확도가 80%대에서 수준이었다면 앞으로 26년 이후에는 80~10%까지 정확도를 향상시킬 계획입니다. 최종 목적은 재난 대피 체계의 혁신입니다. 정확해진 AI 예측 덕분에 산불이 시설물이나 마을에 도달하기 최소 5시간 전까지 빠른 대피 명령을 내리는 게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예측의 신속성과 신뢰성이 곧 주민들의 생명을 지키는 골드타임이 되는 셈입니다. 지상에서 공중, 우주까지 전 높이에서 산불 행동을 탐지하고 기상 빅데이터와 함께 AI가 이것을 학습해서 확산 경로를 예측하게 됩니다. 이 확산 경로를 바탕으로 해서 진화 자원을 배치하고 대피 경로와 권역을 설정해서 알려드리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을 자동화하는 것이 최종 목표입니다. 산불에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AI보다는 개인의 경험이나 또는 지금의 인프라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잘 되더라. AI라는 거 자체가 그런 데이터를 쌓아서 만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혹시 그런 인적 자원이 없어지더라도 그리고 또는 우리가 쌓아놓은 그런 어떤 데이터가 잠깐 소실되더라도 이 모델을 통해서 그분의 생각을 빠르게 펼쳐나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연구팀은 올해 초기 모형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고도화해 시범 운영한다는 게 계획입니다. 동시에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예측 정보를 기반으로 한 대국민 경보, 대피 시스템을 전면 개선할 방침입니다. 기후 재난 시대 AI 기술을 방패 삼아 초대형 산불 위협을 극복하려는 노력이 얼마나 대응 체계를 혁신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기후변화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지구와 인류를 위협하면서 각종 재해에 대한 안전 확보가 중요해졌습니다. 자연재해가 갈수록 잦아지고 그 범위가 확대되면서 주민들이 터전을 잃지 않고 일상을 계속 누릴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마련도 시급합니다. 권영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달페레 계곡은 세계적으로 인기가 높은 몽블랑 트레킹 코스입니다. 알프스 산맥 쿠르마 유르에 자리 잡고 있는데 최근 빙하가 녹아 붕괴 위험이 커졌습니다. 과학자들은 각종 첨단 장비를 이용해 이 지역 빙하들을 24시간 살핍니다. We see here at the front that the glacier is very active. We see the remains of collapses that have happened in the previous week and in the previous month. 최근 무려 25만 세제곱미터에 달하는 빙하가 녹아내려 하루 50cm씩 빠른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접근 금지 조치가 내려졌고 경우에 따라 도로 폐쇄나 계곡 전체 대피 조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While to the left, this part of the glacier goes into strong accelerations during the summer, and it almost detaches from the rest of the glacier. So this is what we are actually monitoring here. 관광 사업에 의존하는 주민들은 애가 탑니다.
계곡에 대한 과도한 제한 조치를 피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요구합니다. Che non esiste, il rischio zero non esiste da nessuna parte, tantomeno qua. Ecco, sull'altare di questo principio si attuino misure eccessivamente restrittive che indubbiamente penalizzerebbero tutti. 기후 변화로 빠르게 바뀌고 있는 빙하는 단순히 환경 문제에 그치지 않고 지역 경제와 생태계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Però la scienza in questo ci sta aiutando e vediamo di far convivere la parte scientifica con le necessità economiche della popolazione. 기후 변화는 허용 가능한 위험 수준을 둘러싼 논쟁을 가져왔습니다. 지역 사회 참여를 통해 지속 가능한 일상의 균형을 찾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합니다. YTN 권영입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8월부터 정기검사를 진행한 부산기장 신고리 1호 원전의 재가동을 허용했다고 밝혔습니다. 원안위는 정기검사 97개 항목 중 임계 전까지 수행할 86개 항목에 대한 검사를 진행하고 정기검사 기간 증기 발생기에서 이물질 11개를 제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함께 출력 상승 시험 등 후속 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 주간 주목할 만한 사이언스 이슈를 다 모아온 입늘소리입니다. 긴 추석 연휴 동안에 해외에서는 노벨상 수상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금까지 노벨 생리의학상과 화학상, 물리학 수상자 등이 발표됐는데요. 먼저 올해 노벨 생리의학상은 인체 면역 연구에 기여한 미국의 메리 브론코와 프레드 램즈델, 일본의 사카구치 시몬 등 과학자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면역세포가 사람 몸을 공격하는 것을 막는 면역체계의 경비병인 조절 T세포의 존재를 밝혀냈는데요. 노벨위원회는 수상자들이 인체 면역체계가 어떻게 통제되는지를 발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이들의 발견이 암 같은 질환에서 새로운 치료법 개발을 가능하게 하는 등 연구의 토대를 마련했다고 평가했는데요. 그런데 수상 과정에서 흥미로운 일도 있었습니다. 수상자인 램즈델은 휴대전화를 비행기 모드로 한 채 아내와 로키 산맥 여행을 하고 있어서 수상 소식을 20시간 가까이 알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I said, what? She said, you won the Nobel Prize. I said, no, I didn't. And she said, yes, you did. I have 200 text messages that says you won the Nobel Prize. I'm like, that's unbelievable. But we still didn't have any service at that point. 생리의학상 다음 날 이어진 올해 노벨 물리학상은 존 클라크, 미셸 데보레, 존 마티니스 등 3명에게 돌아갔습니다. 이른바 새로운 규모에서 양자역학을 연구한 공로를 인정받은 건데요. 스웨덴 왕립과학원 노벨위원회는 현지 시간 7일 거시적 양자역학적 터널링과 전기회로에서의 에너지 양자화의 발견의 공로를 인정해 이들 3명에게 노벨 물리학상을 수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수상자들은 상금으로 1,100만 스웨덴 크로나, 우리 돈 16억 4천만 원을 똑같이 나눠서 받을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노벨 화학상도 살펴보겠습니다. 화학상은 금속 유기골격체를 개발한 기타가와 스스무 일본 교토대 교수, 리처드 롭슨 호주 멜버른대 교수, 오마르엠 야기 미국 UC 버클리대 교수 등 3인에게 돌아갔습니다. 일본은 노벨 생리의학상에 이어 노벨 화학상 수상자도 나오는 영예를 얻었는데요. そういう意味で新しいことをするチャレンジですね。これは非常に科学者にとって醍醐味でして非常に辛いこともいっぱいあるんですが、実際に新しいものを作っていくことでですね、それを過去もう30年以上それを楽しんでまいりました。 지금까지 일본의 노벨상 수상을 분야별로 보면 물리학상 12명, 화학상 9명, 생리의학상 6명, 문학상 2명, 평화상은 개인 1명, 단체 1곳입니다. 이는 기초과학을 향한 꾸준한 투자와 신념의 결과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도 연구 현장에 꾸준한 노력과 도전이 쌓인다면 머지않아 한국의 노벨상 역사로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요? 대한민국 과학이 세계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과학자들에게 많은 관심과 지원이 이어지길 희망합니다. 지금까지 사이언스 이슈 다 모아온 입늘소리였습니다.
설탕 대신 사용하는 인공 감미료도 설탕처럼 간 건강에 해로울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국 수저우대 연구팀은 영국 바이오뱅크 참가자 12만 3천여 명의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인공 감미료 음료를 하루 한 컵 정도 마신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대사 이상 지방간 질환 발병 위험이 60% 높았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설탕 음료 역시 발병 위험이 47% 높았는데 두 음료 모두 간지방 축적과 연관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가 장내 미생물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줘서 간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소득과 지역 격차에 따라 비만의 불평등이 심각하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에 따른 유병률 차이가 확연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 형평성 확보가 시급한 상황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우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과거 먹을 게 부족했던 시절 비만은 부자의 병이라고 불렸지만 지금은 상황이 다릅니다. 가난할수록 비만이 많다는 연구 결과가 잇따르는 건데 소득이 높을수록 신선 음식을 많이 섭취하는 반면 저소득층은 값싼 고열량 가공식품에 쉽게 노출되면서 빈곤과 비만의 역설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우리나라 사정 역시 비슷합니다. 지난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20%의 비만 유병률은 31%였지만 하위 20%는 38%로 더 높았습니다. 2019년과 비교해보면 양쪽 모두 코로나19 유행 시기에 증가하다가 이후에는 소득별로 차이가 벌어졌습니다. 비만으로 떠안는 사회적 비용은 한 해 15조 원이 넘는데 당뇨와 심혈관 질환은 물론 불안과 우울 등 정신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만큼 건강 형평성을 고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고소득층보다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도 문제입니다. 2023년 기준 소득 상위 20% 가운데 6,242명이 비만으로 진료를 받았지만 하위 20%는 2,914명만 병원을 찾았습니다. 비만이 주요 원인인 고혈압이나 당뇨병 진료도 저소득층보다 고소득층이 2배가량 더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결국 치료가 시급한 저소득층이 경제적 이유 탓에 오히려 병원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인 겁니다. 비만 발병률을 낮추지 못하고 합병증으로 이어지게 방치한다면 가난이 더 큰 가난으로 야기되는 악순환이 될 것입니다. 고가의 비만 치료제 출시가 잇따르면서 비만 빈부격차도 점차 커지는 상황 속에 저소득층의 치료 접근성이 떨어지지 않도록 정책적 지원이 절실해 보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경찰청은 이번 추석 연휴 기간 종합 치안 대책을 운영한 결과 전체 112 신고는 지난해보다 4.4% 줄었지만 가정이나 교제폭력 등 관계성 범죄 신고는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교제폭력은 21%,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는 각각 12.7%와 14%씩 신고가 늘었는데 경찰은 피해자 2만 1,199명을 전수 점검하고 고위험군 4,776명은 집중 관리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범죄 사고 취약지 4,294곳을 사전 점검하고 야간 형사 인력을 평소보다 36.6% 늘린 결과 폭력과 강도, 절도 등 6,593건을 적발해 7,234명을 붙잡고 178명을 구속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명절이면 가족을 떠올리게 되지만 반대로 혼자 살며 가난이나 고독에 힘들어하는 1인 위기 가구도 많습니다. 이 가운데는 중장년층이 가장 많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이들을 위한 복지가 부족해서 고립 가능성도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주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60살 김모 씨는 20년째 혼자 살고 있는 1인 가구입니다. 건강이 좋지 못하다 보니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것 이외에는 수입이 없고 매달 빠듯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김 씨처럼 사회 경제적으로 취약한 경우를 1인 중장년 위기가구로 분류하는데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습니다. 저보다 나이가 한 3살, 4살 정도 많은 형들이었는데 한 6개월 못 버티고 그 고독사로 두 분 다 돌아가셨어요.
현재 위기 가구는 각종 공과금 체납, 의료비 과다 지출, 휴폐업 상황, 주거 위기 등 40여 종의 위기 정보를 종합해 산출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를 보면 1인 위기 가구 가운데 중장년층이 30%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특히 남성 중장년층 비율은 여성보다 2배나 높았습니다. 빚이 있거나 실직, 이혼 등 다양한 이유로 외부와의 접촉을 끊고 지내면서 스스로 고립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도움을 드리겠다고 나가도 실질적으로는 그걸 꺼려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세요. 내가 왜 이렇게 실직을 당해야 했는지, 내가 왜 채무를 졌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소소하게 얘기해 주고 싶지 않아 하시기 때문에 중장년 1인 위기가구를 위한 지원 방안이 마땅치 않은 것도 문제입니다. 아동이나 노인, 장애인처럼 사회적 약자로 꼽히지 않다 보니 기초수급 대상자가 아닌 이상 별다른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민간 지원단체들도 마찬가지인 상황이라 그야말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1인 가구도 여가부, 보건복지부 다르고 그다음에 지자체별로도 다 조직 체계가 달라요. 통합적인 관리가 조금 조직적으로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또 중장년 1인 가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맞춤형 일자리 개발 등을 통해 위기 극복에 실질적 도움을 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YTN 김주영입니다. 인공지능과 로봇 등 미래 농업의 핵심 기술을 만나볼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나주에서 개막합니다. 기후변화와 농촌 고령화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해법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나현호 기자입니다. 어른손의 2배보다 더 길고 마치 땅콩처럼 보이는 호박이 줄기에 주렁주렁 매달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전통 농작물부터 아시아, 남아메리카 등 전 세계의 특이한 작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농업에 대한 모든 것을 한자리에서 볼 수 있는 국제농업박람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올해로 7번째를 맞는 국제농업박람회에는 25개 나라 380여 기업과 단체가 참가할 예정입니다. 농업박람회에서는 농업과 관련된 각종 신기술과 첨단 장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특히 새로 출시된 장비를 농민들에게 널리 알려 판로를 개척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농가분들은 아직도 직접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리고 신제품들 같은 경우는 막연한 불안함이 있거든요. 그래서 직접 보고 설명 듣고 이런 직접 농가분들을 직접 만날 수 있는 최고의 장이라고 봐야죠. 올해는 인공지능 기반 스마트팜과 첨단 농업, 자동화 기술을 집중적으로 선보입니다. 이를 통해 기후 변화와 농촌 고령화 같은 위기에 대한 해법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스마트 농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AI 농업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제를 AI, 그다음에 스마트 농업, 로봇 이런 거를 통합해서 미래 혁신적인 그런 어떤 기술을 전시하는 박람회가 될 것입니다. 농업이 세상을 바꾼다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국제농업박람회는 오는 2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어집니다. YTN 나연호입니다. 박물관 문화상품, 이른바 뮤즈가 열풍을 타면서 올해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립박물관 문화재단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뮤즈 매출액이 217억여 원으로 지난해 연간 매출액인 212억여 원을 넘어섰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2004년 재단 설립 이후 최고 실적으로 영화 K-팝 데몬 헌터스 인기가 계속되면서 연말이면 300억 원대 매출을 달성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사이언스 투데이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